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장님의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는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찍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뉴스레터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화면 자체는 그 예약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뉴스레터를 쓰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시간에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는 구조로 작업이 되고 있고요. 저의 최대 목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작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통 하루 전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뉴스레터를 쓰면서 굉장히 체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화살표 활용 문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원본에 있는 이미지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는 케이스를 좀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도형들 사이에 화살표를 넣는 것만으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화살표를 거의 편집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죠.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도형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더 옵션을 줬을 때 변화하는 과정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들을 좀 더 적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한 섹션에다가 이제 컬러를 다르게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점차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완성시키거나 어떠한 과정들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으로 추가 편집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지 이것까지 한번 합쳐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왔고요. 이 자료 자체에다가 내가 뭔가를 다르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고요. 이동시킬 때는 컨트롤이랑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밑으로 그냥 끌어내려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 3, 4번이라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도형으로 쪼개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화살표를 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요소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색상이라는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은 한 개 글상자 안에 모든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형으로 먼저 내용들을 쪼개놓고 그 안에다가 텍스트를 따로 입력해서 넣는 방식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화살표 자체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글상자를 쪼개는 과정들은 추가적으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각 도형들을 제가 묶어놨는데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로 컨트롤 쉬프트 G로 깨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제가 되고요. 나는 파워포인트 쓸 때 단축키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메뉴랑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홈 탭에 정렬해서 그룹 부분 있죠. 그래서 그룹에서 그룹 해제해 주시거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쓰시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그룹화에 그룹 해제. 이 과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그룹을 깨느냐? 다 묶은 상태에서 그냥 뭐 색상만 바꾼다 그러면은요, 이 글상자의 채우기 색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다가 내가 채우기에 원하는 색상을 하나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글상자도 다 똑같이 채우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개체를 확실하게 딱 클릭을 해주고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에 가장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일단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그 글씨의 색상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콘텐츠를 선택을 해주고 홈 탭에서 글꼴 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편집하냐면 이 상태에서 윤곽선을 다 없애버려요. 나머지도 다 깬 상태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상을 집어넣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개체들의 지금 텍스트들의 색이 상당히 짙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강조한다라는 역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도형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레벨로 들어가야 되는 도형들은 무채색, 즉 회색으로 보통은 잡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들의 경우에는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이다 보니까 제가 눈에 잘 안 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색 계열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들도 이렇게 잡아서 회색 계열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윤곽에 들어간 이 도형들 있죠. 얘네들은 모두 Shift 키 눌러서 클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에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위쪽 레벨, 위에 있는 레벨하고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 레벨을 좀 다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특정한 부분의 색상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다음 레벨에 있는 것들의 색도 바꿔주셔야 확실하게 이 두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 이 슬라이드에서 이 사람은 3번에 대한 것만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1, 2, 3, 4번으로 갈수록 점차 뭔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룹은 다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의 도형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직사각형을 하나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점차 완성되어 간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색상만 바꿀 거예요. 색상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컨트롤 쉬프트 G로 그룹 해제 다 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에다가 참고할 수 있는 색상을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스포이드 기능으로 다 찍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보시면 그라데이션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라데이션 색상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에다가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저는 주로 선택을 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그라데이션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가로 방향으로 갈수록 색상의 변화가 있는 그라데이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있죠. 총 3개의 중지점 나와 있는데 처음 작성하실 때는 가운데 빼버리세요. 가운데 빼버리시고 지금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중지점이 제가 색상을 좀 엉뚱한 걸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여기 왼쪽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되돌리기로 돌려주시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색상은 선택을 해서 회색 계열에 있는 색으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색상 한번 바뀌고 요거대로 가셔도 됩니다. 요거대로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좀 더 다른 색상으로 가고 싶다. 그럼 끝 지점에 있는 색상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뉴스레터 작업 중에 했던 컬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란색 계열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서 다른 색도 추가해보고 싶어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쯤에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색상은 근데 제일 그 끝부분에 있는 색을 우리가 되게 짙게 잡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밝은 색상 계열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요 조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도형 서식을 닫아주고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형태대로 색상에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그라디언트라 하죠. 그라디언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형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에 자, 스포이드 선택해가지고요. 보통 1번이랑 4번, 그러니까 제일 끝쪽에 있는 도형들은요, 제일 끝 지점에 있는 컬러를 써주시면 돼요. 제일 끝 지점에 있는 컬러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로, 여기서부터는 해당 위치에서 중간 지점 정도로 찍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스포이드에서 해당 지점에서 아래쪽, 으로 컬러 잡아주시면 되고요.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에 있는 컬러 잡기가 어려워서 그라데이션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스포이드에서 여기서는 제일 오른쪽 요런 형태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점차 성장하는 형태, 점차 완성되는 형태의 도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윤곽선은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텍스트들 있죠. 안 보이는 텍스트들은
자, 글꼴색에서 그냥 흰색으로 바꿔서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단계가 몇 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바에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컬러 자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동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후에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표를 작업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뭐가 점차 추가된다거나 그 데이터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작업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물론 화살표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사실 제안서나 보고서에서는 화살표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살표만 추가해도 나는 오케이. 네, 그럼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한 변수들이 추가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디자인 작업 혹은 제가 보통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빠른 작업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이렇게 기능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뭔가를 쳐내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보셨던 그런 작업들을 일일이 작성을 하려다 보면 사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드 바깥에다가 자주 쓰는 컬러,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텍스트 세팅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빠른 작업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 세팅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G로 깹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이 3번만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에서 컬러 하나 찍어 주시고요. 컬러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안쪽 도형 선택을 해서 컨트롤 쉬프트 V로 한번 바꿉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 컬러는 저는 어떻게 바꾸느냐면 Alt키 한번 눌러주시면 관련 메뉴들이 이렇게 상단에 뜨는데 아마 강의를 하는 다른 분들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실제 작업하는 그 순서 작업하는 속도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꼴색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번호 따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흰색에 먼저 채워져 있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꼴색과 관련돼 있는 메뉴들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두긴 아쉬우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 옵션들은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도형에다가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 어떻게 만드느냐. 요것도 단축키가 있죠. 지금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제가 도형도 하나 추가해 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로 바로 가고 싶다. Alt키 눌러주시고요. 지금 도형 서식에 JD라고 돼 있죠. 그냥 보시는 대로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는 또 SF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셰필이에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로 눌러주시고 최근에 사용한 색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라데이션이 G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G로 눌러주시면 G 한번 더 눌러줄게요. 여기에서 원하는 그 옵션을 바로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관련 메뉴들 바로 들어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두 가지 컬러만 남긴다. 그럼 가운데 컬러 똑같이 빼주시면 되고 원리는 거의 똑같아요. 회색으로 시작을 해서 끝부분은 뭐 특정 컬러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특히나 여기 자주 쓰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컬러가 미리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포이드 이용하셔가지고요. 여기 스포이드는 단축키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값을 살짝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도형들을 선택을 해주고 똑같이 Alt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도형 채우기와 관련된 옵션들은 거의 다 이런 페인트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스포이드라고 되어 있는 명칭에다가 E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포이드라고 그래서 무심결에 S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E예요. 아이드로퍼 약자거든요. 그래서 E 눌러주시고 바로 밑부분 클릭해 주시면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논외적인 얘기로 하자면 강의 때도 이런 방식으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 때는 가능한 디테일하게 이제 메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속도는 한 요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는 데서 바로 끝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장표를 작성할 때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특히나 뉴스레터로 좀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렸던 화살표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제가 그냥 바로 실제로는 무채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의 컬러들이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들 선택해서 바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축키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강사들은 아마 특히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쪽 강사들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메뉴를 찾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보니까 메뉴 설명은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화살표랑 도식화 편집만으로도 이제 편집해 주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앞부분에 있는 메뉴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는 섹션을 따로 넣은 이유가 실제 작업은 우리가 실무에서 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작업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우선은 오늘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같이 한번 섞어서 설명드려봤는데 이후에는 다른 옵션들에는 뭐가 있는지들도 이제 하나하나 팁으로 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뉴스레터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작업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레터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 보고 싶으시면은 좋아요나 구독 설정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팀 모아서 또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